역발상의 아파트 시장, 대박 터지는 아파트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차익을 남기고 팔았던 아파트 거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언젠가 2010년도입니다. 네, 요 시간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2010년도죠. 그래서 지금은 2023년도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나왔던 이 아파트 거래 기록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이 매매 차익이. 자, 이 차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아파트 한 채로 3천억 원 초대박 거래.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유럽의 가장 부자인 국가죠. 코로나가 아니고 모나코입니다. 모나코. 자꾸 헷갈리는데 모나코죠. 이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국가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꽁꽁 얼어붙은 전 세계 경기 불황에도, 그러니까 이때가 2010년도면은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 네, 이제 뭐 초창기 때 되겠죠. 2008년, 7년, 8년이니까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모나코의 아름다운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그러니까 조망이 좋다는 얘기죠. 조망에는 불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최고층이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3,500억에 거래됐다는 거죠. 이 경이로운 가격에 거래됐다. 지금까지 안 깨지고 있다. 이전 소유주는 얼마에 샀냐? 이 500억 원에 샀습니다. 500억. 500억 원에 산 거를 3,500억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500억 원을 가지고 50억짜리 아파트 10개를 샀다. 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다주택자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시면은 1억 원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만 이거를 저가 주식을 10개를 삽니다. 10개를 나눠서 사요. 나머지 전부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주식이에요. 잡주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500억 원을 가지고 50억짜리 10개를 산 것이 아니고 500억짜리 한 채를 사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3,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서 역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 주식을 사서 비싼 주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싼 주식을 많이 삽니다. 여러 개를 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 아파트를 여러 개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죠? 비싼 물건이 어떻게 된다? 더 비싸집니다. 싼 주식이나 부동산이 더 싸집니다. 더 싸져요. 이게 공식이에요. 더 싸진다. 더 비싸지는 겁니다. 비싼 게 더 비싸질 확률이 더 높고, 싼 주식이나 싼 부동산이 더 쌀 확률이, 더 싼 주식이나 부동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무엇이죠? 투자란 거는 확률이죠. 확률 게임입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죠? 똘똘이 한 채 시대라고 하는 거죠. 똘똘한 게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역발상인데, 역발상에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아파트가 내려다 보이는 조망입니다. 그러니까 조망이 확실하죠. 돈값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차익을 남기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다? 조망이란 것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조망이 좋은 아파트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조망이 없는 아파트에서 절대로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시기 바라는데, 역발상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2000년도 초반에 아주 유행했던 게임이죠. 자,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투자와 똑같습니다. 투자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이기려는 전략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게임에서 투자해서 이기려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정보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보급입니다. 보급.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도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보급. 돈이 떨어지면 안 돼요. 뒷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 때도 그리고 주식을 살 때도 뒤에 돈이 받쳐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보급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게임하고 있는데 미네랄이 다 떨어졌어. 미네랄. 이 보급이 안 되죠. 게임 안 됩니다. 집니다. 그 다음에 정찰을 계속 나갑니다. 정찰을 왜 나갑니까? 정보를 캐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게임의 승패는 무엇입니까? 정보와 그 다음에 보급, 뒷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뒷돈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와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이 정보와 보급이 있어야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역발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발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시간을 계속 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저점이고 언제 고점이란 거를 다 말씀드렸어요. 언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희소성이 발휘되는 똘똘이 한채 시대가 될 것이다. 양극화 차별화 시장이 될 것이다. 다 말씀드렸고 주식이 반등하는 시점,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점, 주식이 꼭지를 치는 시간들, 삼성전자 꼭지를 치는 시간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유튜버도 어떤 전문가도 시간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역발상. 이 역발상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래서 제 방송이 무엇이다? 네,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 정보를 주고 역발상을 드려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여러분들을 느끼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발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염수가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려를 했습니까? 네, 수산물을 안 팔린다고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방류 이후 대래 수산물 소비가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어요. 350%가 늘었나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늘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왜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수산물을 싸게 살 수도 있겠다. 싸게 먹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포함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게 바로 역발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모든 경제 현상들, 주식, 부동산은 반대로 갑니다. 그 반대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 방송이고요. 그리고 자, 추경호 지금 경제 바닥, 이제는 수출도 이제 플러스로 4분기에는 돌아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제 다 망한다면서요. 미국 금리 그렇게 올리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 망한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점을 찍고 회복한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헝다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 지금 망해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규제 풀었어요. 아파트가요 3,000채 팔렸습니다. 3,000채. 지금 줄을 서가지고 대박 터졌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에 어떻게 됐냐, 분양사무소에, 중국 베이징의 분양사무소에 보니까 붐빈다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택계약금 문턱 낮추고 대출 제한 풀었더니 어떻게 됐다? 네, 곧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 구매자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입니다. 2시간 전에 와서 방을 받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좋은 정책이 나왔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매수. 네,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전재산 몰빵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싸졌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시행 첫날입니다. 토요일날 시행 첫날이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베이징에서만 신규 계약 분양 물량만 1,800건입니다. 1,800건. 그래서 이틀 동안 3,0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3,000건.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돈 싸들고 지금. 네. 지금 전재산 몰빵으로 지금 가기 바쁜데.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중국 부동산 무너지면 대한민국 부동산 폭락한다. 역발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다 거꾸로 가요. 대출 증가, 여러분들 대출을 증가하면 국내 부동산, 은행 다 망한다고 그랬죠. 전문가들. 근데 어떻게 됐죠? BIS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 BIS 비율은 무엇입니까? 이 재무 건전성이죠. 은행의 재무 건전성, 네,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이 증가한다니까 뭐 부실이 증가하게 될지도 몰라. 주담대 많이 받은 사람들 어떻게 돼? 그러나 오히려 반대가 됐다. 그리고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미국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 한국 어떻게 된다?
대출 이제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대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폭락한다며, 폭락. 모든 전문가들이 다 폭락한다며.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만 폭락 안 한다고 했죠. 네, KB시세 기준으로 3월달 저점이라고 했죠. 네, 3월달 안으로 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네, 증가가 됐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네, 대출이 더 증가됐다. 이 부분에서는 뭐 지금 50년 만기짜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여러분들 1, 2분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다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자 장사 뭐 이렇게 본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역발상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비싼 것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었던 게 슬로건이 뭐죠? 어떤 시장으로 간다? 양극화. 그리고 고가. 똘똘이 시장으로 간다. 똘똘이. 아까 보셨죠? 500억짜리 아파트가 3,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꿈틀었는데 서울서 고가 아파트만 신고가 치는 겁니다. 이 고가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어디죠? 입지가 좋은 곳이죠. 입지, 로케이션. 네. 그러니까 똘똘이가 가는 거예요. 똘똘이. 어중이 떠중이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제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네, 저가를 나눠서 사요. 저가를 여러 개 사요. 여러 개. 이거 망한다고 했죠.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겁니다.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지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들 마이너스 80% 간다고 그랬죠.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일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선호하지 않는 곳은 마이너스 80% 가고 선호하는 곳은 어떻게 된다? 네, 신고가. 그냥 고가가 아니고 신고가를 한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어떤 기준으로 보라고 했죠? 희소성. 그 희소성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다? 네, 이것이 바로 조망입니다. 조망. 아무리 내륙에 좋은 아파트 만들어도 여러분들 가격 못 오릅니다. 네, 서울이나 부산이나 똑같아요. 자, 그리고 슈퍼리치 움직인다. 5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역대 최대 85%가 신고가입니다. 50억 이상 아파트는 신고가가 85%예요. 서울만 그렇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신고가 어떻게 돼요? 이게 혹시 비단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도 어떻습니까? 마린시티 고가 아파트 거래 줄이는다. 마린시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뜨기 시작했나요? 왜 떴죠? 왜? 조망입니다. 조망. 딴 거 없어요. 외지인들 서울 사람들 들어가고 조망이 바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까지는 이게 안 올랐어요. 2019년도까지. 마린시티는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올리겠지만 2019년도까지 어땠습니까? 시세가 일자였어요. 일자. 근데 2019년도 이후로 조정지역 해제가 풀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지인들 들어왔죠. 외지인들이 보는 기준이 뭡니까? 서울 사람들 보는 기준이 뭐예요? 내륙 아파트 안 삽니다. 무조건 조망이에요. 조망. 그것이 바로 희소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옆에 아파트 올라가니까 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확장성은 없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들은 확장성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단독이에요. 단독. 홀로입니다. 홀로 올라가는 거예요. 홀로. 한강 조망권 아파트가 홀로 올라가죠. 그 옆에 아파트가 내려간다고 그 옆에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희소성의 아파트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한 채를 삽니다. 아파트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 한 채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거주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도 들어가 있죠. 네, 뭐 여기는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임대도 내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임대 수익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나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투자적인 요소가, 아파트 한 채도요, 지금은 투자적인 요소가 몇 프로입니까? 80%가 넘습니다. 투자가 80%예요. 투자가. 아파트 한 채를 사더라도. 그러면 결국에 무엇이죠? 내가 언젠가는 팔게 될 겁니다. 그 팔게 되는 시점에 이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에 따라서 3천억 원의 차이 초대박 아파트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13년 동안 안 깨졌어요. 13년 동안 이 기록이. 그러나 언젠가는 깨질 거예요. 뉴욕에서 아마 깨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실거주만 하겠다, 단순히 이거는 임대만 놓겠다는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매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리고 역발상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역발상? 네, 저가 아파트를 사면은 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진다는 이 역발상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푼성생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